제 친구 하나가 무리한 부탁을 계속 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면 될까요? 이런 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제가 답을 하기를 지금 그걸 어떻게 거절하느냐를 고민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손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좀 관계에 대한 거 한번 좀 질문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에 중화식 또 마음을 가지런 이 안에도 뭐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을 텐데, 친한 사이의 정의는 좀 뭐고, 우리가 어쨌든 친한 사이가 되면 속마음을 공유하게 될 텐데, 어느 정도 속마음을 공유하는 게 건강한 관계일까요? 한국 사회는 약간 속마음을 공유를 하지 않으면, 야, 쟤는 좀 사람이 좀 그래. 별로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친하다 할 때 이 네. 말의 어원을 보면은 그 친자가 한자어거든요. 가까울 친 이거예요. 네. 친하다는 뜻은 가깝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가깝다는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네. 거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 거리가 가깝다는 그쵸? 뜻 아닌가요? 거리가 가깝지 네. 붙어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가까운가 선을 설정해서 그걸 넘지 않는 그런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가까운 사이는 분명히 선은 존재하되 그게 가까운 사이인 거죠. 근데 그 선이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그게 힘들어하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일 텐데, 근데 한국에는 모든 것을 공유해야만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통념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거는 좋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그게 선을 넘는 거죠. 예. 모든 것을 다 공유한다 이런 네. 건데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속이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거는, 인간은 그 어떤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선한 생각도 할 수 있고 정말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말이나 행동이나 입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게 나타나지만 않으면은 네. 그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속마음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 그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봐주는 사람도 너무 불편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가끔만 보는 사람들은 그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라는 게 실수도 하고 이런 모습도 보일 수 있고 하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깝다고 해서 아주 많이 자주 보는 사람이 계속 그 흉한 모습까지 항상 보여준다? 그러면 그 만나는 사람은 뻔하죠.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하고는 좀 오래 봐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는 좀 자주 봐야겠다. 이러면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선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빨리 알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선을 넘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행동이고,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선을 지킨다는 거는 상대방 입장에서도 알고 지켜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내 입장에서도 요거는 좀 너무 들어왔어라는 거를 잘 표현해야 될 텐데. 이거는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건데요. 농담 그리고 부탁. 이 두 가지로 그 선을 우리가 예측을 하거나 혹은 잴 수가 있는 건데요. 자, 농담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사람의 깊은 내면과 그 사람의 가치관, 이게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게 바로 농담이거든요. 그 예전에,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 있는데 뭐 디스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친구끼리 디스한다 이런 거는 친하다는 증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선을 굉장히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아슬아슬한 선이 있는데 맞아요. 그 줄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 농담을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또 분위기 파악도 잘하고 상황에서의 맥락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거든요. 전에 어떤 흑인이 아메리칸인데, 그러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런 분들이, 흑인이 농담을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흑인 중에서도 까맣대요. 근데 흑인들끼리도 그걸 차별을 한다는 얘기예요. 조금 덜 검은 사람 그리고 더 검은 사람. 근데 본인은 더 검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농담을 본인의 피부색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분이. 그게, 야, 너는 피부가 침대 아래 같이 까매. 성경에 나와 있는 빛이 있으라 할 때 너는 거기 없었어.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막 여러 가지 재미있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패널들이 전부 다 백인이었는데 막 웃겨서 넘어가요.
근데 그게 만약에 흑인들한테 백인이 하는 농담이었으면은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농담이잖아요. 그 맥락에서 줄타기를 하는 게 바로 농담이에요. 이게 잘못 들어가면은 그 친구와 절연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TPO 같은 거네요. 때와 상황과 장소에 맞게. 네. 근데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고 때로는 익숙한 사람조차도 실수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말자. 농담은 특히 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신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농담하지 말자. 그냥 나를 소재로 해서 하는 농담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정해 두시면은 가까운 사이에서도 이 관계가 어긋나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거나 이럴 네. 가능성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부탁이라는 것도 선에 대한 얘기해 주셨는데, 무리한 부탁 반복하는 사람들에게는 관계의 정리를 좀 고민해야 하는지, 만약에 고민한다면 어떻게 벌어져야 하는 걸까요? 제가 처음에 이 고민을 들었을 때 어떤 형태였냐면은 제 친구 하나가 무리한 부탁을 계속 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면 될까요? 이런 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제가 답을 하기를 지금 그걸 어떻게 거절하느냐를 고민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손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 지금 그거 거절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요, 우리의 생각보다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웬만하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성공을 했다, 이걸 표현할 때 관용적으로 어떤 말을 쓰냐면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게 됐다, 나 성공했다, 이런 표현을 한국에서는 관용적으로 많이 쓰죠. 남한테 부탁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사정만 되면은. 이게 평범한 사람인데 무리한 부탁을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범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고장이 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조심해야 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하고 관찰을 하셔서 만약에 그 무리한 부탁이라는 게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조금 거리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은 거죠. 다른 면에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저는 부탁이라는 측면에서 작가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 가는 게,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의 관계도 정리를 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고, 플러스로 이 부탁을 할 때 저는 친분의 정도를 좀 알고 하면 좋겠는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에피소드인데, 제가 아는 어떤 회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어떤 청년이 있었대요. 근데 그 청년이 너무 말도 잘하고 겸손도 하고 너무 이 친구 사람이 괜찮았대요. 근데 그 친구의 직업이 보험 설계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마음속으로 생각했대요. 나한테 보험을 들라는 얘기를 제발 하지 마라. 너가 계속 안 하면 나중에 내가 언젠가 훨씬 더 많은 걸 들어줄 것이고 주변 사람들 것도 들어줄 거다. 왜냐? 난 널 정말 좋게 생각하고 있어. 마음속으로 생각한 건데, 아니라 그러니까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보험 계약하면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뭔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인생이 부족한 이런 것도 아닌데, 이 친분의 경중과 이 어떻게 보면 부탁의 무게도 좀 비슷해야지 상대방도 그걸 부담 없이 받아들여 줄 텐데, 그게 좀 동떨어지면 초반부터 좀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부탁은요, 일종의 포인트 쌓는 거, 페이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포인트인데요. 관계가 쌓여 나가면서 점점 이게 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관계 포인트.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3년 동안 이 정도 주고받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 정도 부탁까지는 우리 사이에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암묵적 룰 같은 거지. 맞아요. 그러면서 조금 포인트를 차감을 해요. 그러면은 그것도 남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그만큼 차감을 했으면은 한참 남았어. 그럼 또 쌓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상호적인 부탁은 괜찮아요. 사람이 생각보다 일방적인 부탁을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서로. 만약 서로한테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 공석이 있는데 네가 능력이 있어, 우리 회사로 좀 와줄래? 이런 제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쪽에서도 부탁이지만 이쪽에서도 잘 맞으면 본인한테도 좋은 일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상호적으로 좀 이득이 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그 불편한 부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통 김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람들과 보통 주고받는 부탁은 사실은 대체로 이런 종류의 부탁입니다. 여기에 출연했으면은 저도 좋고 우리 작가님도 좋고. 콘텐츠 만드실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종류의 부탁은 자주 오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말 한쪽에서만 좋은 부탁, 이런 거면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농담과 부탁은 이런 부분에서 좀 기준 좀 세워야 될 텐데, 근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집에 함부로 초대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시던데 그 이유는 뭐죠?
전에 저한테 고민을 상담하신 네. 분에게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잘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실제 사례인가요? 네, 실제 사례입니다.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놀러 오겠다고 해서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를 해서 집에 왔는데 그 다녀간 다음부터 갑자기 손절당한 거예요. 그 친구한테. 왜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이 고민하는 사람이 굉장히 옷도 좀 검소하게 입고 다니고 또 그러니까 굉장히 나보다 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면에서 못하다 이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 혼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뭐 도와주려고 애도 쓰고 힘든 일이 있으면 들어주려고도 하고 그리고 가끔 밥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그 호의를 나름대로 베풀었던 거죠. 근데 집에 가보니까 나보다 훨씬 잘 사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혼자만 아는 배신감을 느꼈던 거예요. 말하기도 좀 뭐하고. 그렇죠. 혼자만의 배신감을 느꼈던 네.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가난하다고 뭐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다고 먼저 뭐 밥 사줘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내가 좋아서 호의를 베푼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서열이 낮은 것 같은 사람이어서 내가 위에서 좀 얘가 힘드니까 내가 이 사람을 보면서라도 위로받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대상이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집이라는 공간은 그 다 사람의 그 사람의 그 정신 상태 부라든가. 네, 그런 것에서부터 정말 그 부 같은 것의 끝판왕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고 나서의 어떤 반응,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이걸 보여줘도 되는 종류의 사람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보고 또 나 역시 거기서 돌아오는 어떤 것들 알고 보니까 뭐 너네 집 생각보다 뭐 잘 사네 너 부자였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뭐 밥 한 번이라도 사 이러면은 그냥 사줄게 자 뭐 이럴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그거 다 은행 거야 이렇게 태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유연하게 본인이 태도를 관리하거나 그것 때문에 오는 반작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걸 고려해서 초대하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도 못 와 우리 집에 그런 종류는 아닌 거죠. 뭐 한국인분들 사실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사실은 내 집에 굉장히 많은 자산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집에 가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부를 가졌는지 이제 금액자진 몰라도 추측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때 약간 격차가 확 느껴지거나 내 예상과 달랐을 때 좀 그리고 특히 직장 동료를 집에 초대한다. 전 이거는 보통은 말리거든요. 예, 왜냐하면 비슷한 이유예요. 생각보다 잘 살았네? 이러면은 그게 일에서 어떤 걸 배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편의를 봐주거나 이런 모든 거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신입사원인데 집을 공개해서 생각보다 잘 산다는 걸 알게 됐어요. 회사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회사 퇴사할 때까지 재미로 회사 다니는 사람. 이렇게 불립니다. 그게 결코 그렇게 유리하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또 성격 좋은 사람이 생각보다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예전에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네. 매력 있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은 딱히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주거나 아니면 뭘 주거나 선물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저 사람을 좋아해. 저는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딱히 뭐 얼굴이 예쁘거나 뭐 잘생기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매력이라는 것의 정체가 뭔가 정말 수십 년간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정도하고 비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배려라는 게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배려라고 하면 무언가를 사주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거나 저 사람이 뭘 원할 거야. 저 사람한테는 이런 게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뭐 짠! 서프라이즈 하면서 뭔가를 해주거나 이런 거를 보통 배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이 사람이 싫어하거나 불편해 할 것 같다. 이런 일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은 조금 불편해 할 거야 라고 생각되는 걸 미리 알아서 그걸 안 하는 거는요. 모든 상황의 맥락과 저 사람의 표정과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을 미리 관심 있게 알아두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뇌를 풀가동시켜서 저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심한 표정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나면은 진이 쪽 빠집니다. 근데 상대방은 그냥 본인이 편안하니까 이 사람도 편한 줄 아는 거예요. 배려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가죠. 근데 그게 티는 안 나죠. 그래서 그게 잘 모르는 그 사람만의 매력, 이거의 네. 정체가 바로 그 배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기 있고 저 사람 성격 좋아, 저 사람하고 있으면 너무 내가 편안해,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이 잠수 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느 순간 주기적으로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만나지 않을 때는 굳이 먼저 연락하지도 않아요. 그게 저 사람은 인기 많으니까 연락하는 사람이 많아서 먼저 연락 안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만나지 않을 때는 자기 자신한테 집중을 하면서 쉬는 거예요. 에너지 충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만나자고 할 때 내가 준비가 다 돼 있고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만 만나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주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이 배려를 하려면 결국엔 사실은 그 전에 상대방을 관찰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관찰하는 데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타인에게 늘 맞춰주다가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의 문제점 뭐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배려하고 맞춰주는 거, 이 두 가지가 확연히 다른 거라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맞춰주는 거는 내 의견이라든지 또는 내 주관, 이런 걸 내세우지 않고 그 사람한테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배려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전에 어떤 분이 또 역시 고민 상담 하시는 분 중에 네. 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사람들한테 좀 인기가 없고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에피소드를 이리저리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찾아가 보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냐면, 예를 들어서 같이 저녁 약속을 단톡방에서 잡아요. 그러면 우리 어떤 식당에서 약속을 잡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다 좋아요. 저는 다 잘 먹습니다. 아무 데나 다 좋아요. 그냥 여러분들께 제가 맞출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끼리 그래, 그러면은 룸으로 갈 수 있는 뭐 중식당을 가지 않을래? 뭐 네. 이렇게 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막상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은 알고 보니까 느끼한 걸 잘 못 먹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식을 잘 못 먹고 계속 깨작깨작 먹는 척만 하고 음식이 안 없어지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나한테 맞춰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 사람은 한식파였거든요. 그러면 한식파라고 얘기를 하면 한식 중에서 맛있는 식당으로 그렇죠. 잡아서 다 같이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굳이 그 얘기를 안 해서 본인이 못 먹는 식당에 굳이 간다? 의견 표현을 안 한다? 이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할까? 그런데 이 반대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면서까지 희생을 하고 맞춰줬는데 왜 사람들은 나한테 마음을 안 줄까? 왜 이게 안 돌아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관계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그 사연자님 같은 이런 상황이라면은 내가 한식파야. 근데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해주고 싶어. 이러면은 저는 한식파지만 웬만하면 맞추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절충을 해줘요. 굳이 이 사람이 한식파라는데 뭐 느끼한 거를 굳이 먹이려고 들진 않거든요. 저는 거기서 제 개인적으로 쓰는 방법은 이제 한식, 왜냐면 한식만 정해도 그 안에서도 엄청 많은 요리가 있으니까 그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다른 걸로는 한식만 하면 또 범위가 좀 확 좁혀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사실은 모든 음식을 잘 먹거든요. 모든 음식 잘 먹어도 진짜 그게 아예 없는데 다만 어느 날은 뭐가 먹기 싫은 날은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어저께 내가 탕수육을 먹었으면 오늘 또 탕수육을 먹고 싶진 않으니까 그럴 때 나는 탕수육만 아니면 돼. 다른 거 다 좋아. 아니면 뭐 좀 더 크게는 한식, 중식, 양식, 일식 크게 4가지니까 하나만 없애는 거죠. 나는 일식은 좀 별로고 나머진 다 괜찮아 하면 훨씬 더 많은 선택권 이 사람한테 주고, 나도 내가 싫어하는 건 안 먹을 수 있고, 그분이 어쨌든 그런 말 고민하시는 분은 나는 탕수육 먹고 싶어, 나는 뭐 짜장면 먹고 싶어,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못 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수위를 낮추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핵심을 찌르셨어요. 네. 챗 GPT 같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근데 너무 핵심을 찌르셔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무조건 저는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나는 다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요, 서열이 낮아 보입니다. 관계에서 저 사람은 의견도 없나 봐. 실제로 그렇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못 먹는 게 없고 싫어하는 음식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웬만하면은 의견을 조금이라도 그렇죠. 보태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짜장면 먹자,
오늘 반드시 스파게티 먹어야 돼. 이런 것도 좀 무례한 거고. 그렇죠. 왜냐면 상대방이 어떤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다만 범위를 조금 좁혀주는 거. 그 그게 너무 좋은 정도만으로도 방법이죠. 상대도 배려하고 또 내 취향도 반영을 하고 또 그 관계가 서로한테 편할 수 있는 화법입니다. 이 관계가 좀 친해지다 보면 여행 같은 거 아무래도 많이 가고, 전 실제로 주변 지인들과도 여행 진짜 많이 가거든요. 다수로는 가지 않지만 한 두세 명씩 뭐 여자친구랑도 가고 다른 남자 지인들끼리 당 두세 명 묶여서 많이 가는데, 좋은 여행 메이트의 조건은 뭘까요? 좋은 여행 메이트는요. 친한 친구가 아닙니다. 친한 친구가 아니라고요? 이게 뭔 소리냐. 친한 건 필수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의외로 아, 그렇지가 않은데요. 여행은요, 알고 보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돈 많이 들죠. 그리고 돈이 또 전부가 아니에요. 시간도 들죠. 예, 사실은 시간이 더 중요한 사람들도 많아요. 휴가를 여름에만 다른 사람들 다 같이 쉴 때만 낼 수 있는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시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수기보다 훨씬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성수기에 여행 가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투자를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너무 예민합니다. 또 그 반면에 여행에 대한 취향은 사람마다 또 너무 다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요. 많이 다니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여행 가서. 저도 나이를 들어서 그런가 이제는 약간 숙소 근처 외에는 잘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그 숙소를 옮기면 옮겼지 차라리 예, 숙소를 옮겨가면서 그 주변을 보는 식으로 편안하게 일정을 2개 잡아서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넓게 하는 편이고요. 저는 맛집이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행 가서 맛집을 중심으로 식도락. 일정을 딱 이런 게 있는데 또 반면에 저하고 정반대인 분들도 있어요. 맛집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냥 아무거나 그냥 먹으면 없어지는 거, 그냥 한국에서도 프랑스 음식 잘하는 데 있어, 그런 데가 더 맛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많이 찍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에펠탑 여기 꼭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방동광장도 꼭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찍고 이렇게 해야만 그 여행에서의 미션이 완료가 되고 간 가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보통 그런 분들 있죠. 분들은 이제 숙소를 좀 낮은 데로 가죠. 왜냐하면 찍는 데가 많다 보니까 어차피 숙소에 거의 없는데. 그쵸, 잠만 자는데.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 숙소 기반인 분은 숙소를 또 되게 중요시 여기면 맞아요. 또 서로 또 안 맞는 부분이 생기죠.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은 조금 자유롭게 다니는 걸 좋아하는 쪽인데 한 명은 또 이렇게 다른데 혼자 못 다녀요. 그러는 경우 있거든요. 있죠. 나 외국에서 무서워서 혼자 못 다녀, 꼭 같이 다녀야 돼, 이런 식이면은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수발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따로 오게 되는 사태도 벌어집니다. 서로 싸우고서. 무조건요,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하고 친한 순서대로 여행을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고요. 오히려 맞는 사람을 그렇죠. 골라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여행 가서 현지에서 그날 일정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 하루만큼은 이 사람하고 나하고 취향이 같아요. 그러면 그 장소를 온전하게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 게 중요한 게, 자기가 결국에 상대방이 나랑 맞는 사람도 찾는 게 더 중요하냐. 그 전에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래야지 나랑 맞는 사람을 찾을 테니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이나 여행을 절대 혼자 가지 않거든요. 여행을 혼자 가면 전 굉장히 힘들어할 걸 알아요. 외로워요, 너무. 평소에 외로움을 많이 타는 건 아닌데, 여행을 가면 결국 대부분 그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보고 하는 건데, 즐거움을 극대치로 만드는 건 결국엔 공유하는 건데, 나 혼자서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봤자 뭐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맞는 사람들이랑 가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공감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한 길치라서 좀 길을 잘하는 사람하고 닿으면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 찾느라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니까 이것도 못할 노릇이다, 그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행과 친구, 이 관계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우리가 보통 친구한테서 토탈 패키지를 원하거든요. 뭐냐면은 이 친구는 나하고 제일 가까운 친구니까 속마음도 이 친구하고 털어놔야 되고, 그리고 여행도 이 친구하고 가야 되고,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그것도 이 친구하고 가야 돼. 그리고 내가 덕질하는 아이돌이 있는데 그 아이돌에 관한 감상도 이 친구하고 내가 나눠야 돼.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그것도 이 친구하고 공유를 해야 돼. 그럴 수 없죠. 그럴 수가 없는 건데 많이들 기대를 합니다, 이걸.
이걸 분리할 수 있을 때 좀 더 맞아요. 건강한 관계를 맺고 유지를 할 맞아요.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만 해도 테니스 같이 치는 친구 있고, 술 같이 마시는 친구 있고, 뭐 여행 같이 가는 친구 다 다르거든요. 이게 다 다른 게 필요한 것 같아요.